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만 뱅커입니다. 제가 스페이스 오브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를 써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유튜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블로그에 첫 화폐의 역사를 쓰면서 썼던 그 문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 문장은 화폐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돈이 근대 사회의 인간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요소 중 하나였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역사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 인간성에 그동안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면 우리는 그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왜 우리가 그 역사를 돌아봐야 되느냐. 이것은 뿌리, 그 기원을 알게 되면 그 본질을 알게 되고, 그리고 돈의 본질이 그동안 우리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돈의 역사를 알기 위한 하나의 길을 떠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이 강좌의 목적은 돈, 문명,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경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을 연구하는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강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제목을 제가 돈워리라고 지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인데, 돈에 우리가 어떤 것을 걱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주체, 나에게 걱정을 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죠. 알게 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돈과 문명의 이 과정을 탐색해서 돈에 대해서 알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면, 그리고 우리 역사를 알면 우리의 걱정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돈워리가 돈워리가 된다. 제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가 돈워리를 돈워리로 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제 1강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느꼈던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최근 그 젊은 사람들은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경제적 자유를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젊어서 돈을 벌어서 빨리 은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의미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경제적 자유, 돈의 공핍 없이 내가 어떤 노동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나에게 경제적 자유, 그거를 지금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죠. 사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제가 여기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에, 동영상 생성 프로그램에 한번 돈이 자라는 나무를 그려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돈이 숲속에서 꽃처럼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나무 하나를 내 집에 갖다 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겠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자라는 나무가 돈나무를 피워 돈의 열매를 맺어서 나는 그 열매를 하나씩 그냥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 나무입니까? 누구나 갖고 싶겠죠. 저도 물론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 돈이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것은 별개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이재용 회장, 그분들이 지금 놀고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 젠슨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했던, 연세도 좀 되지만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분들이 물론 일하는 것과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결국 이분들도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동물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자체가 경제적 활동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놀고 이 모두가 다 경제적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서 살 수 없죠. 경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런 돈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개념하고는 약간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만 결국 비슷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유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내 삶에서의, 내 생각에서의 자유, 이것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돈은 부의 축적 도구라기보다는 사회를 움직이는 도구였습니다. 돈이, 우리 인간은 왜 돈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균형,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서도 화폐의 역사에서 인간이 돈을 만든 이유는 아마 균형을 찾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굉장히 좋은 통찰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균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생명 활동 자체가 결국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이 영양의 균형 상태를 이루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살고 있고,
우리의 사회 하나의 균형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균형이라는 게 한 번 균형을 잡으면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커스에서 이렇게 공 위에 사람이 균형을 잡고 서 있는 사람을 보면 한 번 균형을 잡으면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계속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균형 상태가 계속 변합니다. 그 변하는 균형 상태를 끊임없이 다시 맞춰주지 않으면 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그 미세한 이 사회의 어떤 변화를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것, 이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이 사회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걸 발명해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이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요즘 인공지능이 전 대세 아닙니까?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인공지능은 대부분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대화를 하거나 어떤 문장을 입력하면 문장으로 답을 주고 이제 텍스트를 생성하는 그런 인공지능은 사실 우리에게도 좀 많이 익숙하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그리고 동영상, 노래를 만들어준다거나 각종인 우리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생성해주는 이런 인공지능들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많이 저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지를 좀 많이 저는 창출하는 편입니다. 이미지 생성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인공지능에다가 경제적 자유 이미지는 어떤 거냐 하고 한번 그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에서 T에서 그린 그림인 것 같은데 이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거 보시면 자전거 처음에는 저는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사실 자전거 타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봤죠. 그랬는데 자전거를 거꾸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저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자전거를 타는 모습은 사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저도 TV에서 아마 묘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는 거 본 것 같아요. 말을 탈 때도 말을 거꾸로 타고 간다든가. 그렇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자전거를 타는 모습은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불가능하죠. 길에서 이렇게 자전거는 절대 못합니다.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비가 온 걸로 보이는 날씨와 이제 비가 방금 개었고 검은 새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검은 새를 본 순간 저는 빈센트 반 고흐의 마지막 그림 까마귀 밀밭 위로 까마귀가 나는 밀밭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생각나서 저는 경제적 자유는 죽은 다음에나 쟁취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아마 의미하는 바는 사실 굉장히 인공지능이 어떤 역설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요. 인공지능이 벌써 철학적으로 이런 역설적인 장면을 보여줄 만큼 많이 발달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렇게 거꾸로 자전거를 타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상황을 만들기까지는 보통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그림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자유는 돈에서의 사람은 돈을 계속 벌고 쓰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어떤 자유를 쟁취할 필요는 없다.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면 삶이 자유로워지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자유로워지면 그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무 경제적 자유라고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특별히 돈에 어떤 집중된 생각을 할 필요 없고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해서 거기서 어떤 성과를 얻는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경제적 자유도 얻어집니다. 뭔가를 집착을 하면 오히려 그 집착에 우리가 얽매이게 됩니다. 자유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구속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사실 별다른 것보다는 돈에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찾아서 역사 속에서 그 역사 속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점을 얻는다든지 그냥 그 역사는 그 역사 자체로 그 즐거운 이야기 자체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스스로 우리가 어떤 좋은 생각들을 갖게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이자 정치인이었던 세네카가 한 말인데요. 라틴어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거 라틴어 읽어도 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우리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원하는 사람이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가 간과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좌 제 2강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돈의 역사, 돈과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강좌는 돈의 기원, 그러니까 어떤 돈이 탄생 기원이 아니고 돈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money라는 단어의 기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money라는 단어, 벌써 money라는 단어가 돈의 여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돈의 여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낭만뱅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강좌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